아줌마가 뭘 알아?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야채가게 좁은 통로를 가득 채웠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흰색 명품 가방을 팔에 걸고 손톱은 선명한 레드로 칠해져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앞치마를 두른 50대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제가 드린 말씀이 틀렸나요? 앞치마를 두른 여자 김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손은 방울토마토 한 팩을 들고 있었다. 이 토마토요, 색깔 보세요. 너무 익어서 내일 모레면 무를 거예요. 손님, 저쪽에 오늘 아침에 들어온 게 있으니까. 내가 고르겠다니까요. 젊은 여자가 토마토 팩을 낚아챘다. 순애의 손끝이 잠깐 허공에 남았다. 근데 아줌마는 왜 남이 고르는 걸 자꾸 간섭해요? 여기 주인도 아니면서. 아, 저는 그냥. 순애가 말끝을 흐렸다. 그녀의 얼굴에 미안함이 스쳤다. 젊은 여자는 토마토를 카트에 던지듯 넣고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입꼬리가 비웃음처럼 올라갔다. 요즘 아줌마들은 진짜 남일의 오지랖 떨 시간에 자기 인생이나 챙기지. 순애는 한 발짝 물러섰다. 그녀의 손이 앞치마 끝을 만지작거렸다. 야채가게 형광등이 그녀의 머리 위에서 하얗게 깜빡였다. 천장의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울렸다. 젊은 여자는 더 이상 순애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파프리카 앞에 서서 노란색 것과 빨간색 것을 번갈아 들었다. 손톱이 파프리카 표면에 닿을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빨랐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했다. 민지야, 이거 봐. 젊은 여자가 누군가를 불렀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통로 저쪽에서 걸어왔다.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다. 언니 뭐? 민지의 목소리는 작았다. 아까 그 아줌마 봤어? 완전 웃기지 않아? 자기가 뭐라고 남이 고르는 걸 이래라 저래라 해.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일부러 크게 들렸다. 근처에 있던 다른 손님 한 명이 고개를 돌렸다가 이내 시선을 피했다. 민지라고 불린 여자가 순애 쪽을 힐끗 봤다. 순애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바닥의 양배추 상자에 머물러 있었다. 상자 위에 특상 배추 마이너스 오늘 입고라고 적힌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언니, 근데 진짜 저 토마토 좀 물러 보이긴 하는데.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카트 손잡이를 톡톡 두드렸다. 에이, 괜찮아. 나 토마토 잘 봐. 우리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그때 가서 환불하면 되지. 젊은 여자가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야채 진열대 사이로 퍼졌다. 몇몇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다. 한 중년 여자가 눈살을 찌푸렸다. 순애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삐져나와 있었다. 작은 수첩이었다. 표지에 납품일지라고 적혀 있었다. 수첩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계산대 쪽으로 걸어가던 순애가 멈춰섰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야, 민지야. 너도 시집 가면 알게 될 거야. 시어머니들이 얼마나 간섭하는지. 우리 시어머니는 진짜 최악이야. 맨날 야채가게 운운하면서. 순애의 어깨가 굳었다. 그녀의 손이 수첩을 꽉 쥐었다. 언니 시어머니 야채가게 하세요? 민지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여 있었다. 응. 그것도 여기 근처에. 나보고 자꾸 거기서 사래. 근데 내가 왜? 여기가 더 깨끗하고 좋은데. 젊은 여자가 파프리카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그래도 시어머니 가게면.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에휴, 넌 아직 몰라서 그래. 결혼하면 자기 인생 사는 게 제일 중요해.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면 끝도 없어. 내가 왜 시어머니 가게 가서 돈 써? 내 돈인데. 젊은 여자가 말하며 파프리카를 카트에 넣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거칠었다. 파프리카가 카트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순애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젊은 여자의 뒷모습에 닿았다. 젊은 여자는 여전히 파프리카를 고르고 있었다. 그녀의 가방에서 키링이 흔들렸다. 은색 이니셜이었다. S, Y 라고 적혀 있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 이니셜을 반짝이게 했다. 순애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언니, 그래도 한 번쯤은 가보는 게 어때요? 시어머니 기분도 좋아하실 텐데. 민지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다. 기분? 난 기분 안 좋은데? 야, 민지야. 너 진짜 순진하다. 세상이 그렇게 착하게 돌아가는 줄 알아? 결혼하면 알게 될 거야. 착한 며느리 노릇하다가 본인 인생 다 버리는 거. 젊은 여자가 파프리카 3개를 카트에 넣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빨랐고 거침없었다. 그리고 말이야, 우리 시어머니 가게는 진짜 별로야. 낡고 어둡고 손님도 별로 없고. 여기 봐. 여기는 얼마나 깨끗해. 조명도 밝고 채소들도 다 진열이 잘 되어 있고. 젊은 여자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순애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다. 그녀는 야채가게 입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는 바닥의 타일 선을 따라 흔들렸다. 계산대 직원이 순애에게 손을 흔들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윤지라고 적혀 있었다. 사장님, 오늘은 일찍 가세요? 윤지의 목소리는 밝았다.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없었다. 응, 오늘은 좀 일찍 가야 할 것 같아. 순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윤지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내일 새벽 배송 있으시죠? 응, 내일 새벽 5시. 아이고, 힘드시겠다. 푹 쉬세요. 순애가 야채가게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면서 차갑고 건조한 바깥 공기가 안으로 밀려들었다. 문 위의 종이 딸랑 소리를 냈다. 그녀는 한 발 밖으로 나갔다가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유리문 너머로 젊은 여자가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야채를 고르고 있었다. 그녀의 입이 계속 움직였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트를 밀었다. 카트의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애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찬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그녀의 눈이 젖어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았다. 민지야, 이 오이 좀 봐봐. 싱싱해 보이지? 젊은 여자가 오이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톱이 오이 표면을 톡톡 두드렸다. 오이 껍질에 그녀의 빨간 손톱이 반사되어 보였다. 순애는 그들에게서 서너 걸음 떨어진 곳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바구니 안에는 배추 한 포기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원래 퇴근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발걸음이 돌아왔다. 저기요. 순애의 목소리가 작았다. 젊은 여자는 듣지 못했다. 아니, 들었지만 무시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계속 오이를 톡톡 두드리며 민지에게 말했다. 이거 좋지?
이 정도면 시어머니도 뭐라 안 하시겠지? 저기요, 손님.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말했다. 젊은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짜증이 섞인 표정이었다. 아, 아까 그 아줌마네. 뭐예요? 그녀의 말투에는 날이 서 있었다. 그 오이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물러서 씹으면 맛이 없을 거예요. 저쪽에 어제 들어온 게 더 나아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다. 손가락이 바구니 손잡이를 꽉 쥐었다. 젊은 여자가 오이를 내려다봤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다시 순애를 봤다. 그녀의 눈에는 불쾌함이 가득했다. 아줌마, 진짜 궁금한데요. 아줌마는 여기 직원이에요? 사장이에요? 저는 순애가 말을 시작했지만 젊은 여자가 끊었다. 아니면 그냥 이 가게 단골이에요? 아니면 뭐 취미로 남장 보는 거 간섭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모였다. 한 할머니가 팔을 고르다 말고 쳐다봤다. 젊은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민지가 언니의 팔을 살짝 잡았다. 언니, 그냥 가자. 계산하러 가. 민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그녀의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잠깐만.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아줌마, 대체 왜 자꾸 우리한테 말 거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한 걸음 순애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달콤하고 무거운 냄새였다. 순애의 손이 바구니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다. 그녀의 손등에 힘줄이 튀어나왔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냥 아까워서요. 순애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였다. 뭐가요? 젊은 여자가 비웃듯 물었다. 돈이요. 손님이 쓰시는 돈이요. 젊은 여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야채가게 전체에 울렸다. 계산대에 서 있던 윤지도 고개를 돌려 이쪽을 봤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아이고, 됐어요, 아줌마. 내 돈 내가 쓰는데 아줌마가 왜 아까워해요? 아줌마 돈도 아니고. 젊은 여자가 팔짱을 꼈다. 그녀의 가방이 팔에 걸려 흔들렸다. 키링이 부딪히며 딸랑거렸다. 그래도 순애가 입을 열었다. 그래도 뭐예요? 나 이거 살 거예요. 그리고 토마토도 살 거고 파프리카도 살 거예요. 아줌마가 뭐라고 하든. 알았죠?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순애가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눈가가 붉어지는 것 같았다. 젊은 여자는 오이 5개를 비닐봉지에 담았다. 봉지를 묶는 그녀의 손이 거칠었다. 비닐이 찢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다. 진짜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네. 민지야, 우리 빨리 계산하고 나가자. 여기 있기 싫어. 젊은 여자가 민지에게 말했다. 언니, 그냥 가자. 사람들이 봐. 민지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실제로 몇몇 손님들이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한 중년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는 것 같았다. 뭘 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 아줌마가 이상한 거지. 젊은 여자가 민지에게 쏘아붙였다. 민지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순애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발이 뭔가를 밟았다. 바닥에 떨어진 파 한 조각이었다. 파가 으깨지며 즙이 바닥에 번졌다. 순애는 몸을 숙여 그것을 주었다. 그리고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적이었다. 젊은 여자는 계산대로 향했다. 민지가 그 뒤를 따랐다. 카트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삐걱, 삐걱, 삐걱. 순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젊은 여자의 뒷모습을 따라갔다. 흰색 가방, 은색 키링, 빨간 손톱,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 그녀도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다. 계산대에는 줄이 서 있었다. 젊은 여자는 세 번째였다. 앞에 할머니 한 분과 젊은 남자 한 명이 있었다. 순애는 그 뒤에 섰다. 사장님, 오늘 일찍 가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계산대 직원 윤지가 순애를 보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얼굴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다. 젊은 여자의 몸이 굳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순애와 눈이 마주쳤다. 사장님?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계산대 직원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말했다. 사장님, 오늘 피곤해 보이세요. 어제 새벽까지 배송 정리하셨다며요? 좀 쉬세요. 제가 오늘은 마감까지 할게요. 윤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젊은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젊은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명품 가방이 미세하게 떨렸다. 키링이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젊은 여자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입술만 바르르 떨렸다. 민지가 상황을 파악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입을 손으로 가렸다. 언니, 설마 이분이. 민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다. 계산이 끝났다. 젊은 여자 앞에 손님이 자리를 비켰다. 젊은 남자가 비닐봉지를 들고 나갔다. 문이 열렸다 닫혔다. 다음 손님이요. 계산대 직원 윤지가 밝게 말했다. 젊은 여자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순애를 보고 계산대를 보고 다시 순애를 봤다. 그녀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다. 손님? 계산하실 거예요? 윤지가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약간 의아한 표정이었다. 아, 네. 젊은 여자가 카트를 밀었다. 그녀의 손이 떨려서 카트가 삐걱거렸다. 카트가 계산대에 부딪혔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순애는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순애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다. 모두가 순애를 봤다. 윤지, 민지, 젊은 여자, 그리고 뒤에 줄 서 있던 손님들까지. 사장님? 윤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오늘 이 손님 물건 제가 계산할게요. 순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젊은 여자가 황급히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방이 팔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그녀는 황급히 그것을 다시 걸었다. 괜찮아요. 손님, 순애가 말했다. 그녀의 눈이 젊은 여자의 눈을 똑바로 봤다. 손님 덕분에 오늘 제가 많이 배웠으니까요.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이었다. 윤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정말이요? 응. 계산해줘.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다. 윤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카트 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스캔하기 시작했다. 삑삑삑. 스캐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양파, 배추, 상추, 총 23,500원입니다. 윤지가 말했다. 젊은 여자가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순애가 먼저 카드를 내밀었다. 안 돼요. 제가. 젊은 여자가 말했지만 순애는 이미 카드를 결제 단말기에 꽂았다. 승인 소리가 났다. 영수증이 길게 뽑혀 나왔다. 종이가 뽑히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순애가 영수증을 받아 젊은 여자에게 건넸다. 여기요.
젊은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받았다. 그녀의 손끝이 순애의 손끝에 잠깐 닿았다. 차가웠다. 정말 괜찮아요. 가보세요. 순애가 조용히 말했다. 젊은 여자는 봉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계산대를 떠났다. 민지가 봉투를 받아서 언니에게 건넸다. 언니, 이거 됐어. 나가자. 젊은 여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다. 흔들렸다. 약했다. 두 사람이 야채가게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했다. 종이 한참을 울렸다. 순애는 계산대에 서서 그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봤다. 유리문 너머로 그들의 그림자가 작아졌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사장님, 방금 그 손님, 혹시 아시는 분이에요? 윤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계산을? 그냥 그러고 싶었어. 순애가 계산대를 떠났다. 그녀는 가게 안을 천천히 걸었다. 오이가 담긴 진열대 앞에 멈춰섰다. 젊은 여자가 고른 오이들을 하나하나 집어들었다. 겉은 멀쩡했다. 짙은 녹색이었다. 표면도 반질반질했다. 하지만 손으로 살짝 눌러보니 속이 물렀다. 과육이 물컹했다. 순애는 그것들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내일 이거 다 빼야겠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순애는 가게 뒤쪽 사무실로 들어갔다. 작은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납품 확인서, 매출 정리표, 직원 근무표, 펜 꽂이에는 볼펜 몇 개가 꽂혀 있었다.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고 여기저기 메모가 붙어 있었다. 15일 배추 대량 입고, 직원 휴가 조정, 전기세 납부. 그녀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손님들의 목소리, 카트 소리, 계산대 소리가 들렸다. 휴대폰이 울렸다. 순애가 화면을 봤다. 발신자는 아들이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벨소리가 한참 울리다 꺼졌다. 잠시 후 문자가 왔다. 엄마, 송현이랑 저녁 먹어요. 내일 저녁에 집에 갈게요. 송현이 인사드리고 싶대요. 순애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휴대폰이 책상에 부딪히며 딱 소리를 냈다. 송현, 아들의 약혼녀. 만난 지 석 달. 결혼은 2달 후. 순애는 아직 송현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아들이 보여준 사진 속 그녀는 예뻤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밝은 미소, 큰 눈, 긴 머리. 착한 애예요, 엄마. 엄마도 만나면 좋아하실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다. 회사도 다니고 성실하고 밝고. 엄마 꼭 닮았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순애는 그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겠다. 하지만 오늘 야채 가게에서 그 젊은 여자의 가방에 달린 키링. S, Y. 송현. 순애는 눈을 감았다. 아들이 며칠 전에 보여준 사진이 떠올랐다. 송현이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의 옆에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다. 흰색, 그리고 키링. S, Y. 똑같았다. 순애는 천천히 눈을 떴다. 사무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초침이 째각째각 소리를 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걸었다. 앞치마가 의자 등받이에 걸쳐졌다. 그리고 가게를 나섰다. 저녁 거리의 공기는 차가웠다. 순애는 코트 깃을 세우고 걸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아들이 말한 식당은 여기서 멀지 않았다. 걸어서 10분 거리. 미소정이라는 한식당이었다. 아들이 자주 가는 곳이라고 했다. 순애는 걸으면서 생각했다.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 키링은 흔한 거니까. 이니셜도 많잖아. S, Y. 는 흔한 이니셜이야. 송현이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빨라졌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퇴근하는 사람들, 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엄마들. 모두 바빴다. 순애는 그들 사이를 지나 걸었다. 식당 앞에 도착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순애는 멈췄다. 창가 자리에 아들이 앉아 있었다. 그 맞은편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흰색 명품 가방을 옆에 둔 채로 순애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아들이 웃고 있었다. 젊은 여자도 웃고 있었다. 두 사람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젊은 여자가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아들이 크게 웃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순애의 가슴이 조여왔다. 젊은 여자가 물잔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손에서 키링이 빛났다. S, Y. 순애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걸었다. 왔던 길로. 그녀의 뒷모습은 외로웠다. 거리의 불빛이 그녀를 비췄지만 그녀는 어두워 보였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이었다. 순애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숨소리만 들렸다. 창밖으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가끔 들렸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아들이었다. 이번에는 받았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밝았다. 행복해 보였다. 응. 순애의 목소리는 낮았다. 내일 저녁에 송현이랑 같이 갈게요. 엄마가 해주시는 밥 먹고 싶대요. 송현이 엄마 만나고 싶어서 완전 떨려 한다니까요. 그래.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아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아니야. 괜찮아. 오늘 좀 피곤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가게 일 직원들한테 좀 맡기시고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알았어. 송현이 진짜 좋은 애예요, 엄마. 내일 보시면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착하고 밝고 예의 바르고.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럼 내일 봬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전화가 끊겼다. 순애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그녀는 울음을 참지 않았다. 그냥 흘러내렸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다음 날 저녁, 순애는 부엌에 서 있었다. 도마 위에 채소들이 놓여 있었다. 오이, 토마토, 파프리카. 어제 야채 가게에서 가져온 것들이었다. 송현이 고른 것들. 순애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만져봤다. 토마토는 너무 물렀다. 오이는 속이 푸석했다. 파프리카는 표면이 주름졌다.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 저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밝고 활기찼다. 순애는 앞치마를 매만지고 현관으로 나갔다.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봤다. 눈가가 부어 있었다. 그녀는 찬물로 얼굴을 한 번 더 씻었다. 문을 열었다. 아들이 서 있었다. 그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송현이었다. 송현은 순애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어제와 똑같았다. 하지만 눈은 흔들렸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송현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손에는 꽃다발과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순애는 그들을 바라봤다. 송현의 얼굴은 어제와 달랐다. 화장이 연했고 옷차림도 단정했다. 명품 가방 대신 작은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다. 손톱도 빨간색이 아니었다. 연한 핑크색이었다. 어서 들어와. 순애가 문을 열어주었다. 와, 어머니 집 정말 깨끗하다. 그치, 준호야? 송현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약간 떨렸다. 아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정리정돈 잘하시거든. 나도 어렸을 때 엄청 혼났어. 어머, 어머니 엄하세요? 아니, 엄하신 건 아닌데. 그냥 깔끔하게 살아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어. 물건은 쓰고 나면 제자리에, 신발은 벗으면 가지런히.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다. 순애가 차를 내왔다. 찻잔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이 조용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준호가 어머니 인삼차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좋은 거 샀어요. 송현이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그녀의 눈이 순애의 눈을 피했다. 고마워요. 순애가 상자를 받았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부엌일이라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그래도 송현이 일어서려고 했다. 순애가 손을 내저었다. 준호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금방 할게요. 순애는 부엌으로 돌아갔다. 도마 위에 채소들을 보았다. 오이를 집어들었다.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물러 있었다. 칼로 오이를 잘랐다. 단면이 드러났다. 과육이 물기 없이 푸석했다. 색도 탁했다. 순애는 그것을 접시에 담았다. 토마토도 잘랐다. 너무 익어서 즙이 흘렀다. 씨가 도마 위로 쏟아졌다. 칼에서 물기가 뚝뚝 떨어졌다. 파프리카도 썰었다. 색은 선명했지만 만져보니 표면이 주글주글했다. 속도 싱싱하지 않았다. 순애는 모든 채소를 접시에 담았다. 정성스럽게 배열했다. 보기에는 좋았다. 하지만 먹어보면 알 것이었다. 그리고 상을 차렸다.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 여러 가지, 전, 구이, 그리고 채소 샐러드. 밥 먹자. 순애가 거실에 있는 두 사람을 불렀다. 밥상이 차려졌다. 테이블이 가득 찼다. 와, 어머니 진짜 많이 준비하셨다. 이거 다 언제 하셨어요? 송현이 감탄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샐러드를 피했다. 천천히 먹어요. 세 사람은 밥을 먹기 시작했다. 송현은 계속 말을 걸었다. 어머니, 저희 다음 달에 예식장 계약하려고요. 어머니도 같이 가주실 거죠? 그래요. 순애의 대답은 짧았다. 그리고 저 한복 입고 싶은데 어머니는 어떤 색 좋아하세요? 송현이가 좋아하는 거 입어요. 에이, 어머니 의견도 중요하죠. 준호야, 그치? 아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송현이 젓가락으로 샐러드를 집었다. 오이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씹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오이가 물렀다. 씹히지 않고 으깨졌다. 맛도 없었다. 쓴맛이 났다. 송현은 재빨리 삼키고 물을 마셨다. 물을 마시는 그녀의 손이 떨렸다. 송현아, 괜찮아? 아들이 물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송현이 말끝을 흐렸다. 그녀는 샐러드 접시를 봤다. 토마토도 너무 익었고 파프리카도 싱싱하지 않았다. 색은 좋아 보였지만 먹어보면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순애에게 향했다. 순애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담담했다. 송현은 다시 샐러드를 집으려다가 멈췄다.
그녀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어머니, 송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순애가 고개를 들었다. 혹시 이 채소들 어디서 사셨어요? 우리 가게에서 가져왔어요. 가게요? 송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응, 내가 야채 가게 해요. 몰랐어요? 야채 가게. 송현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송현아, 너 우리 엄마 가게 알잖아. 내가 말했었는데. 아들이 말했다. 아, 그래, 들었지. 어디, 어디에 있으시다고. 송현의 말이 흐려졌다. 역 앞에, 순애네 야채마트. 너도 거기 지나다니잖아. 우리 자주 거기 앞에서 만나잖아. 송현의 손이 떨렸다.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딱 소리가 났다. 순애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송현을 봤다. 송현 씨, 혹시 우리 가게 오신 적 있어요? 저는 송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제 오신 것 같던데. 순애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공기가 무거워졌다. 송현이 떨어진 젓가락을 주우려 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제 가게에 손님이 오셨어요. 채소 고르는데 제가 조언을 좀 해드렸죠. 그런데 그 손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애가 송현을 똑바로 봤다. 아줌마가 뭘 알아? 라고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시계 소리만 째각째각 들렸다. 아들이 송현을 봤다. 송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즘 아줌마들은 진짜 남일의 오지랖 떨 시간에 자기 인생이나 챙기지. 순애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감정이 없었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리고 시어머니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기 시어머니가 야채 가게를 한대요. 근처에. 그런데 거기서는 안 사신대요. 순애가 잠깐 멈췄다. 낡고 어둡고 손님도 별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더 깨끗하고 좋다고. 송현의 어깨가 더 떨렸다. 송현아.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다. 그게 사실이야? 송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밥 더 먹어요. 저는 좀 쉴게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조용히. 거실에는 아들과 송현만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이었다. 송현아. 아들의 목소리가 낮았다. 화가 나 있었다. 미안해. 송현이 작게 말했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미안하다고?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소리가 컸다. 나 정말 몰랐어. 그분이 어머니신 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 어제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어? 정말? 송현은 울음을 참았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다. 준호야. 송현아, 나 지금 진짜 화난 거 알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그 가게 운영하시는지 알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배송받고 직접 채소 고르고 손님들한테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는 거 알아? 알아. 미안해. 송현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 찼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 진짜 우리 엄마를 그렇게 봤어? 그냥 오지랖 떠는 아줌마로. 아니야. 나 정말 그냥 순간적으로. 순간적이면 그런 말이 나와?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지금 너무 화나서 더 이야기 못하겠어. 너 먼저 가. 준호야, 제발. 송현이 아들의 팔을 잡으려 했다. 아들이 팔을 뿌리쳤다. 가. 오늘은 더 보기 싫어. 송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현관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비틀거렸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순애의 방문이 열렸다. 순애가 나왔다. 송현 씨. 송현이 멈췄다. 그녀는 돌아볼 수 없었다. 어머니. 송현의 목소리는 울음이었다. 이거 가져가세요. 순애가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안에는 채소들이 들어 있었다. 이건 어제 사신 거요. 제가 계산해 드렸었죠. 환불하려고 따로 빼뒀어요. 송현은 봉지를 받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울기만 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순애가 봉지를 송현의 손에 쥐어줬다. 다음부터는 채소 잘 고르는 법 배우세요. 겉만 보지 말고 속도 봐야 해요. 순애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하지만 멀었다. 어머니, 가세요. 순애가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다. 송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문을 닫았다. 밖으로 나온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녀는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주저앉았다. 바닥에.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다. 집 안으로 돌아온 순애는 거실로 갔다.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준호야. 순애가 조용히 불렀다. 엄마.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도 붉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 봤나 봐요. 송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순애는 아들 옆에 앉았다. 준호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근데 엄마,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송현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아들이 엄마를 봤다. 엄마는 화 안 나세요? 화나지. 순애가 솔직하게 말했다. 근데 송현이도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을 거야. 그래도 준호야, 엄마가 송현이한테 바라는 건 하나야.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하는 거. 그게 다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간 좀 줘. 송현이한테도 너한테도. 순애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밤이 깊어갔다. 이틀 후 순애는 가게에서 배추를 정리하고 있었다. 새로 들어온 배추들이었다. 잎이 싱싱했다. 사장님, 계산대 직원 윤지가 불렀다. 왜? 저기, 손님이. 윤지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순애가 고개를 들었다. 가게 입구에 송현이 서 있었다. 그녀는 어제와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 수수한 니트에 청바지, 화장기 없는 얼굴, 눈이 부어 있었다. 순애는 다시 배추를 만졌다. 송현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다. 어머니.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저 정말 죄송합니다. 순애의 손이 멈췄다. 송현은 고개를 숙였다. 깊이. 저 그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순애는 여전히 송현을 보지 않았다. 저 사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회사 일도 힘들고 결혼 준비도 부담되고 그래서 그날 좀 예민했어요. 송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죠. 제가 어머니한테, 아니 그냥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송현이 말을 이었다. 그동안 제가 사람들을 너무 겉으로만 봤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그냥 아줌마로만 봤어요. 한 사람으로, 한 인생으로 보지 않았어요. 순애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송현과 눈이 마주쳤다. 송현 씨, 네. 순애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정말로 미안하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이에요. 그럼 왜 사과하러 왔어요? 송현이 당황했다. 네. 준호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니면 정말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온 거예요? 송현의 입이 벌어졌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순애가 계속 물었다. 준호가 저한테 사과하라고 했어요? 아, 아니요. 준호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오히려 저한테 연락도 안 해요. 송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요. 제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왜요? 송현이 눈물을 참았다. 어머니한테 진짜 사과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서요. 순애의 표정이 조금 변했다. 송현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수첩이었다. 이거 어머니가 그날 떨어뜨리신 것 같아요. 제가 주었어요. 순애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납품 일지였다. 읽어봤어요. 송현이 수첩을 펼쳤다. 여기 매일매일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채소가 언제 들어왔고, 어떤 게 신선하고, 어떤 게 빨리 팔아야 하고, 그녀가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여기는 손님들 메모도 있어요. 김 선생님 -오이 알레르기, 당근 좋아함, 박 아줌마 저염식, 나트륨 적은 채소 추천, 최 할머니 -이 약하심, 부드러운 채소. 송현이 순애를 봤다. 어머니는 그냥 장사하시는 게 아니라 손님들 하나하나 다 챙기시는 거였어요.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송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어머니를 오지랖이라고 했어요. 간섭이라고 했어요. 순애의 눈가가 붉어졌다. 송현 씨, 네. 순애가 수첩을 받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가요? 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요. 저 그날 밤 집에 가서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송현이 눈물을 닦았다. 저 그동안 사람들을 돈으로, 외모로, 지위로만 봤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무슨 고민을 하는지는 보지 않았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를 보면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 순애는 한참을 송현을 봤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송현 씨, 사과는 받았어요. 송현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정말요? 근데요. 순애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저는 괜찮은데 준호는 어때요? 송현의 미소가 사라졌다. 준호가 상처받은 건 아니에요? 그건 송현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보기엔 준호가 더 속상해했던 것 같던데요. 자기 엄마가 무시당한 것도 속상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인 게 더 속상했을 거예요. 송현이 눈물을 흘렸다. 맞아요. 준호가 엄청 화났어요. 저한테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럼 준호한테도 사과했어요? 아직? 왜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순애가 한숨을 쉬었다. 송현 씨, 저한테 사과하는 건 쉬워요. 저는 어차피 시어머니니까. 미안하다고 하면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송현이 급히 말했지만 순애가 손을 들었다. 근데 준호한테 사과하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준호는 송현 씨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송현 씨의 진짜 모습을 봐버렸으니까. 그래서 더 실망할 거예요. 송현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순애가 송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송현 씨, 준우한테 가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요. 본인이 왜 그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어머니, 저는 송현 씨를 미워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송현 씨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그게 중요해요. 순애가 손을 내렸다. 그리고 송현 씨, 네. 다음에 가게 오면 제대로 된 채소 고르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시어머니 가게니까 자주 와야죠. 순애가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송현이 웃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다. 네, 어머니. 꼭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자주 올게요. 좋아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봤다. 그리고 송현이 다시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 사과하고 준우한테 가요. 네. 송현이 돌아서려다 멈췄다. 어머니,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뭐죠?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따뜻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심하게 굴었는데. 순애가 잠깐 생각했다. 나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 가게 하면서 배웠어요. 사람들 하나하나 다 사정이 있다는 거. 겉으로는 알 수 없는 사연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요. 잘 모르니까 그냥 따뜻하게 대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 송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럼 지금부터 그렇게 살면 돼요. 순애가 송현의 손을 잡았다. 늦지 않았어요. 송현이 순애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가게 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일주일 후, 순애는 가게에서 새로 들어온 토마토를 정리하고 있었다. 빨갛고 싱싱한 토마토들이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었다. 준호와 송현이 함께 들어왔다. 두 사람의 손이 꼭 잡혀 있었다. 엄마. 준호가 환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었다. 어서 와. 순애가 미소 지었다. 송현이 순애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요, 송현 씨. 잘 지냈어요? 네. 어머니, 오늘 채소 고르는 법 배우러 왔어요. 순애가 놀란 표정으로 송현을 봤다. 정말요? 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자주 올 거니까 미리 배워두고 싶어요. 준호가 옆에서 말했다. 엄마, 송현이 진짜 배우고 싶대요. 저도 같이 배울게요. 저도 사실 채소 제대로 못 골라요. 순애가 웃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좋아요. 그럼 여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순애는 두 사람을 토마토 진열대 앞으로 데리고 갔다. 토마토는 겉만 봐서는 안 돼요. 색깔도 중요하지만 만져봐야 해요. 순애가 토마토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렇게 살짝 눌러보는 거예요. 너무 물렁하면 너무 익은 거고, 너무 딱딱하면 덜 익은 거예요. 이 정도가 딱 좋아요. 송현이 조심스럽게 토마토를 만져봤다. 이건 좀 딱딱한데요? 맞아요. 그럼 이 옆에 있는 걸 만져봐요. 송현이 다른 토마토를 만졌다. 이건 좀 부드러워요. 근데 물렁하지는 않고. 맞아요. 이게 딱 먹기 좋은 거예요. 오늘 내일 먹으려면 이 정도가 좋아요. 만약 모레나 글피 먹을 거면 조금 딱딱한 걸 사야 하고요. 준호도 토마토를 만져봤다. 엄마, 저는 이것도 모르고 살았네요. 그냥 빨간 거 집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준호, 너도 장 볼 때 잘 고르려면 연습해야 해. 결혼하면 둘이 같이 장 보러 다닐 텐데. 송현이 준호를 봤다. 준호도 송현을 봤다. 두 사람이 웃었다. 1시간 동안 순애는 두 사람에게 채소 고르는 법을 가르쳤다. 오이는 끝부분을 봐야 하고, 배추는 속이 꽉 찬 걸 골라야 하고, 파프리카는 꼭지를 봐야 하고, 양파는 무게를 느껴봐야 하고, 당근은 색깔과 굵기를 봐야 한다고. 송현은 하나하나 다 메모했다. 그녀는 작은 수첩을 가져왔다. 거기에 꼼꼼히 적었다. 어머니, 그럼 이 오이는 어떤가요? 송현이 오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순애가 봤다. 좋아요. 잘 골랐어요. 끝부분이 싱싱하고 굵기도 적당하고. 송현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다. 진짜요? 제가 잘 골랐어요? 응. 이제 감이 오는구나. 헤헤, 어머니 덕분이에요. 준호도 배추 하나를 들었다. 엄마, 이 배추는요? 준호, 너는 아직 멀었어. 이건 속이 별로 안 찼어. 에이, 진짜요? 저는 좋아 보였는데. 모두 웃었다. 수업이 끝나고 세 사람은 가게 안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순애가 차를 내왔다. 따뜻한 보리차였다. 엄마, 고맙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뭐가? 송현이 받아주셔서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요. 순애가 송현을 봤다. 송현 씨가 진심으로 미안해했으니까요. 그리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송현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근데 열심히 배우고 싶어요. 뭐요? 어머니처럼.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거요. 어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순애의 눈이 촉촉해졌다. 송현 씨는 이미 잘하고 있어요. 정말요? 응. 오늘 여기 온 것부터가 그래요.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 낸 거잖아. 송현이 순애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잘못하면 혼내주세요. 저 혼나고 싶어요. 그래야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애가 웃었다. 알았어요. 혼낼 거 있으면 혼낼게요. 세 사람이 웃었다. 가게 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황금빛이었다. 그런데 송현아, 순애가 말했다. 네, 어머니. 너 요리는 할 줄 알아? 송현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게 잘 못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 송현이 라면도 자주 태워요. 아, 그건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송현이 준호를 때렸다. 준호가 웃으며 피했다. 순애가 웃었다. 그럼 요리도 가르쳐 줘야겠네. 며느리가 요리를 못하면 안 되지. 어머니, 정말이요? 가르쳐 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인데. 우리 며느리라는 말에 송현의 눈이 촉촉해졌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건데. 며칠 후 송현이 혼자 가게에 왔다. 어머니, 송현아, 왔어? 송현은 이제 송현 씨가 아니라 송현이었다. 네, 오늘 저 혼자 장 보러 왔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 잘 기억하고 있는지 보려고요. 좋아. 그럼 한번 골라봐. 송현은 진지한 표정으로 채소를 고르기 시작했다. 토마토를 만져보고 오이 끝을 확인하고 배추 속을 보고 파프리카 꼭지를 봤다. 순애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송현의 움직임이 조심스러웠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랐다. 어머니, 다 골랐어요. 확인해 주세요. 송현이 바구니를 들고 왔다. 순애가 하나하나 확인했다. 완벽해. 다 잘 골랐어. 진짜요? 응. 이제 진짜 프로네. 송현이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송현이가 잘한 거지.
계산을 하는데 송연이 말했다. 어머니, 저 다음 주부터 매주 한 번씩 올게요. 여기서 장 보고 요리도 배우고. 정말? 네. 저 정말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한테. 순애가 송연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송연아. 제가 더 고맙죠. 두 사람은 웃었다. 그날 저녁 순애는 준호에게 전화를 받았다. 엄마. 응, 준호야. 엄마, 송연이 오늘 가게 갔다 왔다며요? 응, 혼자 왔어. 채소도 잘 골랐어. 다행이다. 송연이 요즘 정말 열심히 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밝았다. 엄마, 저 송연이랑 결혼 날짜 잡았어요. 그래? 네. 2달 후. 엄마 괜찮으시죠? 그럼. 좋지. 엄마. 왜? 고맙습니다. 송연이 받아주셔서. 순애가 웃었다. 우리 며느리인데 당연하지. 송연이 정말 변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래, 다행이다. 엄마가 송연이한테 큰 가르침을 주신 것 같아요. 아니야. 송연이가 스스로 변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 덕분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준호야. 전화를 끊고 순애는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2달 후, 결혼식 날, 순애는 한복을 입고 있었다. 연한 보라색 한복이었다. 송연이 골라준 색이었다. 어머니, 너무 예쁘세요. 송연이 말했다. 그녀도 한복을 입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송연이도 예쁘다. 헤헤, 고마워요. 결혼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준호의 친구들, 송연의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순애의 가게 단골 손님들도 왔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윤지가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 윤지야.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순애는 앞자리에 앉아 아들을 봤다. 준호가 입장했다. 멋진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그리고 송연이 입장했다. 음악이 흘렀다. 송연이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하지만 더 아름다운 건 그녀의 미소였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송연이 순애 앞을 지나갈 때 잠깐 멈췄다. 그리고 순애에게 고개를 숙였다. 깊이.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송연이 다시 걸었다. 준호에게로. 두 사람이 마주 섰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신랑 신부 서로를 바라보세요. 두 사람이 서로를 봤다. 신랑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준호의 목소리가 울렸다. 신부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송연의 목소리도 울렸다. 그럼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순애도 박수를 쳤다. 눈물이 흘렀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열렸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순애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송연이 다가왔다. 어머니. 응, 송연아. 어머니, 잠깐 밖에 나가실래요? 드릴 게 있어요. 뭔데? 나가보시면 알아요.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다. 결혼식장 앞 작은 정원이었다. 거기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토마토 모종이었다. 이게 뭐니? 순애가 물었다. 어머니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토마토 키우는 법도 배우고 싶어서요. 송연이 웃었다. 어머니, 제가 토마토 잘 키울 수 있을까요? 그럼, 할 수 있어. 가르쳐 주실 거죠? 당연하지. 송연이 순애를 안았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변하게 해주셔서. 순애도 송연을 안았다.
나도 사랑해, 송연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토마토 모종의 잎이 흔들렸다. 그날 밤, 순애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침대 옆 탁자에 결혼식 사진이 놓여 있었다.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순애, 준호, 송연.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다. 순애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방 안이 고요했다. 순애는 사진을 다시 탁자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났다. 가게에 가야 했다. 새벽 배송이 있었다. 그녀는 옷을 입고 앞치마를 챙겼다. 집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송연이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송연아. 너는? 저도 일어났어요. 어머니 가게 가시죠? 저도 갈게요. 뭐, 넌 신혼여행 가야 하잖아. 그건 모레 가요. 오늘은 어머니 도와드리고 싶어요. 순애가 웃었다.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네,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고 순애는 밖으로 나갔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그녀는 걸었다. 가게로.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송연이 이미 와 있었다. 어머니. 어머, 벌써 왔어? 네, 일찍 나왔어요. 송연은 앞치마를 입고 있었다. 배송 정리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송연아. 두 사람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배송 트럭이 도착했다. 상자들이 내려졌다. 순애와 송연은 함께 상자를 옮겼다. 어머니, 이거 어디 놓을까요? 저쪽 냉장고에. 네. 두 사람은 열심히 일했다. 해가 떠올랐다. 햇살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순애는 잠깐 일을 멈추고 송연을 봤다. 송연은 땀을 흘리며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순애도 미소 지었다. 송연아. 네, 어머니.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어머니. 두 사람은 웃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가게 문이 열렸다. 첫 손님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송연의 밝은 목소리가 울렸다.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하루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하루가. 저녁이 되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다. 순애와 송연은 함께 정리를 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 네. 어머니랑 일하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순애가 송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송연아, 넌 좋은 며느리야. 어머니가 좋은 시어머니세요. 두 사람은 웃었다. 불을 끄고 가게를 나섰다. 거리에 가로등이 켜졌다. 어머니, 집까지 같이 가요. 그래.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그들의 그림자가 길 위에 나란히 늘어졌다.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춥지 않았다. 어머니. 응? 저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송연아. 두 사람은 계속 걸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났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날 밤, 순애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오늘 하루가 떠올랐다. 송연과 함께 일한 시간, 함께 웃은 시간. 순애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진심이 있으면. 그녀는 눈을 감았다. 마음이 따뜻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방 안을 비췄다. 순애의 얼굴을 비췄다. 그 얼굴은 평화로웠다. 행복했다. 시계 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제각, 제각, 제각.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하지만 이 순간은 멈춘 것 같았다.
영원히